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양주주 여러분들, 요즘 밤잠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고공행진에 한껏 들떠 있었던 금양이 이제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몽라 광산 그 주주들과 함께 다녀온 그 탐방 보고서 자료를 또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지금까지 금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 현재 위기 상황까지 전말을 좀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가 개인 투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운까지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참 무겁지만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결코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냉정한 현실 진단, 그리고 함께 이 상심이 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텐데, 어떤 그 위로와 또 올바른 어떤 그 팩트 기반한 그 투자 관점을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는 냉혹한 현실 세계 싸움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고통을 겪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도 주주인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됩니다.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기업 돕는 자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양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금양 사태에 대한 어떤 전체 흐름, 그리고 회사 측의 입장과 계획, 현재의 어떤 그 상태에 따른 올바른 분석, 그리고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그 전망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또 과거에 제가 이제 금양 주가가 한창 고점을 향해 달릴 때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중 축소 권고 드렸던 이유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다 공개를 해드려서 오늘날 이 사태가 주는 어떤 그 포인트까지도 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대한 개인 투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양이 원래 아시겠지만 1980년도 전에 설립이 돼서 발포제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던 그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잔잔했던 이 회사에 2020년대에 들어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전기차 배터리 붐을 타고 금양은 새로운 꿈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때마침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의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금양은 그 테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또 회사의 홍보 이사가 있었죠. 유명한 그 이제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미디어, 인터넷에서 금양의 2차전지 사업을 함께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 자산 증대를 실제로 읽어간 사람도 있어요. 금양의 주가도 믿기 어려운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도에서 보면 22년 중반까지만 해도 주가가 5천원대였던 금양이 불과 1년 만에 2023년 7월에는 19만 4천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때 10조 원을 넘볼 정도로 커졌죠. 그러나 이후 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거래 정지 직전인 2025년 이제 3월 21일 날 종가 기준 주가가 9,900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정점 대비 무려 94.9% 폭락한 수치예요. 불과 1년여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왜 이런 극적인 상승과 추락이 도대체 벌어졌을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게 많습니다. 금양이 주가 상승세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했고, 또 이제 와서 보면, 그리고 몽골과 아프리카 이 콩고의 광산에 투자를 하고 부산에 2차전지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러한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23년 9월에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더블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요 내용이죠. 네, 여기 이제 더블 쇼크 가능성 거의 한 7개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기사가 이제 먼저 나왔죠. 8천억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 쇼크 현실, 더블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비중 조절,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도 그 코멘터를 드렸고 2차전지 업황부터 시작해서 금융의 리스크가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4,500억 원을 결정을 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우려가 결국에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현실이 돼버렸고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황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금양이 그렇게 이제 큰 돈이죠. 예, 생각보다 큰 돈을 조달하려고 하자 주주들의 어떤 그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주가가 이미 최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뒤였고 추가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한 지분 희석을 우려한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또 이때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커뮤니티에서 뭐 얘기 엄청 많았어요. 예, 저희가 비중 조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에 뭐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길게 가져간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온 것이고 그때 이제 좀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보여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보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더 큰 피해는 또 넘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금양이 1월 17일 날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또 철회를 해요. 유상증자 취소한 결정은 불가피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이 아주 엄청난 또 중징계를 받습니다. 이미 금양이 앞서서 몽골광산 예상 실적을 부풀렸다가 크게 하향 조정을 때려갖고 1차로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벌점을 부과받았던 그 바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번복한 것까지 겹치면서 3월 5일자로 금양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다시 지정이 되고 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도 올랐습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 이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시장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실제로 금양 주가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계속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19만 4천 원이었던 금양 주식이 불과 8개월 만에 2025년 3월 21일 날 9,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주저앉았죠. 시가총액도 6천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참고로 금양의 주주수는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또 나왔어요. 예, 그 많은 분들의 자산이 대부분 증발해버린 겁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큰 고통이 투자자들에게 밀어 닥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무리한 사업 확장이랑 기대감 과잉이 초래한 결과가 이렇다는 지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3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사태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았죠. 회사의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즉 감사 의견 비적정 상태. 이걸로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위기에 이르게 된 감사 의견 거절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모를 살펴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렇죠.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인 감사인인 이니 이 금양의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표명을 한 거예요. 감사 의견 거절이면 감사인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아예 표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제 상장사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감사 의견입니다. 회사의 회계가 너무 부실하거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에 이 의문이 있을 때 받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한울회계법인이 금양이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거절이 공시되자마자 한국거래소는 금양 주식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21일 날 정규장 종료 후에 공시가 나왔고 이후로 금양 주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장사로 갖춰야 할 이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적정한 그 감사 의견인데 금양이 이거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금감원과 이제 한국거래소의 문제도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엎질러진 그 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소명 기회가 주어지죠.
15 영업일 이내 4월 1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를 바로 상장 폐지시키지 말고 개선 기간을 달라라는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이죠. 현재 금양은 당연히 이의 신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양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금양이 상장 유지를 계속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겠죠. 이때 이제 회사가 개선 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것의 실행 가능성, 회사 존속에 대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죠.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 결과 금양이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래소는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금양이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정상화를 입증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은 곧바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더라도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 정지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 거래는 회사가 실질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이 유지된다는 결정이 나와야만 재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금양 주식은 증권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절차상 상장 폐지 직전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정리매매라는 어떤 단기간의 거래 허용 기간이 주어지긴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데 이때는 가격 제한 폭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투매의 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정리매매가 끝난 다음에 금양은 증권시장 퇴출이 확정이 되고 주식은 종이 조각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 금양 주주분들은 지금 이제 커뮤니티 이제서야 입장에서 나가셨던 분들도 그때 당시에 금양을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금양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매도나 그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린 것이지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욕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엄청나게 그러시는 분들, 심지어 작년 연말 영상에도 있습니다. 예. 그랬던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살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까? 지금 주식 팔고 싶어도 거래 정지로 꼼짝없이 묶인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죠.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기업을 믿고. 매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하나는 금양이 이의 신청을 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입니다. 동아줄이에요. 회사 측은 당연히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과문이잖아요. 예? 엊그제 이제 발표한. 면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 할 테지만 거래소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의견 거절은 상당히 심각한 사유여서 웬만한 개선 노력 없이는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금양처럼 재무위기가 심각한 경우에는 개선 기간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안에 회사가 기사회생을 할 어떤 현실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은 촉박하고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금양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발표한 사과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과연 회사 측은 어떤 이 난국을 타개할 묘수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양 그 사과문을 보셨을 거예요. 경영진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그제 올라왔죠. 24일날 주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형태의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두에서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그 소액 주주들이 큰 손실과 불안을 겪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죄해야 마땅한 상황이죠. 이어서 회사는 현재 처한 이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금양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금 조달 노력 경과를 얘기를 해요. 지난 1월 17일 날 유상증자를 철회한 뒤에 부산 기장공장 완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국내외의 많은 투자기관들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전 임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감사 의견 거절을 막으려고 했지만 제때 투자금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터배터리에서 정주식 전무와 이 미팅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12시인가 1시쯤에 이제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후에도 투자자분들과 이제 계속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투자금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어요. 예, 늦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도 자금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있고 뭐 앞전에도 정주식 전문인가 그 인터뷰를 한 40분가량 인터뷰를 한 편집본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보다 더 최악은 없다. 여기서 최악이면 최악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이겠죠. 이 밑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마감 시한 전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하려고 동분서주를 하는 듯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어떤 고백성 글이 올라왔어요.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어쨌든 뭐 저도 봤습니다. 실제로 두 눈으로 인터배터리에서 국내외 투자 기관들과 이제 뭐 지금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표명을 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미 몇몇 투자자들과 논의가 꽤 진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미 이 의미 있고 그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만간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그 뉘앙스를 주주들에게 전달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서 뭐 여러 가지 또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보를 받는 대로 아카데미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커뮤니티 내에서. 그래서 향후 계획을 좀 보면 이런 상황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자 유치를 해서 감사인 의견 거절을 근거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또 거래가 재개되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최단 기간 내에 성사시켜서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제거하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추가로 국내외 투자 유치 관련 조직력과 시스템 강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업구조 혁신안 마련. 이것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이것도 여러분들 의미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전면 쇄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돈도 끌어오고 조직도 바꾸고 살을 깎는 그 구조조정까지 해서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뭐 절박한 그런 그 느낌입니다. 그렇죠? 사과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경영진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투자 유치와 체질 개선이라는 투 트랙으로 이제 상폐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그 의지까지 밝혔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이 발표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주주들은 이게 과연 말은 그럴싸한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냉소적인 시각이 되게 커요. 사실 금양이 작년에도 이제 뭐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잖아요. 투자가 안 됐죠. 이번에도 투자 유치가 뜻대로 안 되면 사과문에 나열한 약속들이 결국에는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한번 파헤쳐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투자 유치는 금양이 상장 폐지를 모면을 하려면 우선 돈줄을 확실히 대야 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그리고 지분 매각 형태로 외부 투자자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 중에서 금양의 2차전지 기술이나 어떤 사업 그 잠재력을 높게 보는 곳이 있다면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자금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주식 전무님 인터뷰에서도 국내외 투자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으니까 뭐 구체적인 협상 대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뭐 어떤 배터리 기업이나 뭐 어떤 그 펀드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어떤 뭐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거래소의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확약된 어떤 투자자를 데려와야 돼요. 최단 기간 내라는 말이 그대로 수주 내로 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그런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 사과문에서. 그리고 사과문에서 이제 사업구조 혁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원래 본래는 발포제 이 케미컬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2차전지로 변신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가 급작스럽게 이제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비효율과 혼선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혼선이 있는 거죠, 지금. 사업구조 혁신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안 이거는 어떤 사업을 접고 어떤 사업에 집중할지 등의 큰 그림을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요. 예를 들면 예입니다, 여러분들. 뭐 몽골이나 콩고나 광산 사업의 지속 여부, 뭐 부산 기장 공장의 활용 방안을 뭐 바꾸거나 그리고 주력 제품을 명확히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그러니까 전망 부풀리기 이거를 반성하고 실현 가능한 이런 목표에 집중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이거를 회사도 인정을 한 거예요. 구조 조정은 인력 감축, 조직 슬림화, 뭐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손익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현재 금양은 영업이익도 적자고 고정비 부담도 큰 상태입니다. 이 공장의 건설이랑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썼는데 매출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부적인 어떤 효율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야 합니다. 사실 이런 구조조정은 사태가 여기까지 악화되기 전에 제가 이거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미리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크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정리를 하면 금양 경영진은 투자 자금을 끌어오고 사업 방향을 재편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정말 극적으로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무 상태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합니까? 금양의 현재 처한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이 재무제표상의 숫자들입니다. 왜 감사인이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 숫자예요, 숫자. 이렇게 상태 위기에 왜 처했는지 이해할 그 핵심 퍼즐에 대한 어떤 그 피스들이 다 맞춰졌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무리한 확장, 네? 그리고 실적 악화, 그 다음에 재무 위기, 그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흐름으로 간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남은 큰 퍼즐이 있어요. 바로 대주주. 이겁니다. 금양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양에 특히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양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이득으로만 따지면 뭐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유광지 금양 회장 본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 회장의 개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두 개의 법인을 통해서였어요. 이 기사에도 뭐 나와 있지만 유광주 회장이 자신의 회사 KJ 인터내셔널 KY 에코를 통해서 금양 주식을 사고 팔아서 2,760억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예, 이건 뭐 사실이죠.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는 다시 금양에 대여를 해줬다. 대여금. 이 이야기를 들은 금양 소액 주주들은 뭐 이거는 뭐 지금 원래대로라면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지만 주가가 꼬꾸라진 마당에 상장 폐지 앞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피눈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KJ 인터내셔널이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금양 주식 179만 주를 평균 2천 얼마입니까? 2,427원 매입을 했어요. 그쵸? 투자 금액이 4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KY에코에서는 그 2021년도에 금양의 전환사채를 30억 원어치 인수한 뒤에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116만 주당 단가 약 2,575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두 회사 합쳐서 약 295만 주를 매우 아주 그냥 저렴한 그 가격에 손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금양 주가가 2022년에서 2023년에 우리 폭등할 때 이 개인 회사들이 절묘한 타이밍에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그렇죠. 2023년 그 7월 주가가 정점에 다다랐을 당시에 금양 주식을 상당량 보유 중이던 KJ 인터내셔널이랑 KY에코는 같은 해 10월경에 주식 일부를 매각을 해서 760억, 670억 시세 이 차익을 실현을 했어요. 매입가 대비 40배,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이 개인 회사들의 남은 지분도 모두 처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KJ 인터내셔널 1,730억 원, KY에코 1,030억 원 차익을 가져갔고 합치면 2,700억이 넘어요. 이거를 뭐 증대시킨 셈이죠.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어떤 잭팟이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금양 주식을 누군가가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소문이 뭐 있었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배후에 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 뭐 나중에 다 확인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걱정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 사실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은 회사 경영진이 회사와 운명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주주가 천문학적인 어떤 그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것 같다. 뭐 이런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 자체가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다음이죠. 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는데 금양이 자금난에 빠지니까 다시 금양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로 등장하는 부분. 이게 이제 주주들이 납득을 하되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제 바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금양 입장에서는 급했으니 빌렸겠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유광지 회장은 금양의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금양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파산하게 되면은 주주는 남는 게 없습니다. 주주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잖아요. 근데 유 회장 개인 회사들은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주식으로 돈을 벌고 다시 빚쟁이로 돌아서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도 뭐 요즘 시기에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또 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회장이 회사 살리려고 비교적 이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두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 회장이 회사 상대로 돈놀이한 거 아니냐, 뭐 결국에 자기 배만 불린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황들 때문에 금양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너무 싸늘하고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위기는 경영진의 책임이 큰데 정말 이 주주들이 인식하기에는 정작 그 최대 주주가 이 와중에 살 길은 다 챙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물론 유 회장이 직접 금양 주식을 판 것은 아니고 그의 100% 소유 회사들이 판 것이지만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데 검토가 따로 필요하겠지만
이게 사실로 이제 뭐 나중에 뭐 진행이 된다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신뢰 훼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리고 금양에서 예전에 그 사업 홍보를 도맡았던 그 배터리 아저씨 미공개 정보 제공 뭐 내부자 거래 의혹 검찰 수사를 또 받은 바가 있잖아요. 2023년 5월 달에. 예, 박 전 이사가 퇴사한 이유이기도 한데 회사 내부 정보를 뭐 지인인 뭐 어디 경제연구소장에게 흘려서 7억 5천만 원대 부당이익을 취하게 혐의를 받았잖아요. 이처럼 이제 회사에서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정황이 여러 이제 드러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싶으면서도 상당한 배신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믿지 않았는데 상장 폐지 이 기로에 모든 계획들이 다 차질을 빚으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금양의 이 위기에는 이런 어떤 그 문제도 있었다. 예. 지금 시장 전문가들을 보면 제가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보고 하면 뭐 애널들도 분석을 중단한 지 오래죠. 최근에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잠깐 그 리포트 나오고 뭐 그 전후로 없잖아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증권사에서 금양 2차전지 진출을 긍정적으로 다뤘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 투자를 했을 때도 그쵸? 근데 이후에 이제 별다른 리포트가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신뢰가 점점 꺼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이제 최근 사태에 대해서 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금융 투자업계 쪽은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금양의 상장 유지나 주가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무리한 투자와 사업 전망을 부풀리기 했다는 그 결과라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애초에 금양이 기초 체력에 비해서 너무 큰 꿈을 꾸었다. 그리고 몽골광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이제 비중 조절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렸던 가장 큰 이유 몽골광산 매출 추정치 이거 1년 만에 몇천억에서 수십억 원대로 대폭 낮춘 90% 이상 낮춘 말도 안 되는 이거 비판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금양경영진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걸로 이제 제가 비판 섞인 목소리를 하고 지금 투자는 고려해야 될 때다. 뭐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뭐 아주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양경영진의 말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시장 전문가들이. 그리고 2차전지 업황 이것도 이제 저희는 2차전지 투자를 아예 안 했어요. 거의 단기적으로만 보고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를 장기적으로 저희는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미장이나 뭐 다른 쪽에 투자해갖고 자산 증대를 다 했지. 2차전지 업황도 사실 금형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가에서 2차전지 업종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심지어 모멘텀 추진력이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아요. 뭐 여러 증권사에서. 그리고 한 업종 보고서에서는 배터리 주는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 투자 매력도가 낮다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뭐 전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뭐 빅뱅 폭발이 1, 2년 사이에 뭐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얘기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투자 의견 중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업황이라면 금양이 이게 기사 회생을 해도 문제라는 것이죠. 높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은 것이죠. 결국 기본기가 받쳐줘야지 주가가 오르는데 현재 금양의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게 금융 쪽에.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경제계에서도 금양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금양이 부산 기장에 그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면서 착공까지 했던 터라서 만약 금양이 무너지잖아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이 투자 유치 실패, 일자리 불발 이것들에 엄청난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NK 부산은행 등의 이런 지역 금융기관들도 이 금양과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부실이 현실화가 되면 부산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될 거예요. 네. 결국에는 회사 문제는 회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 업종이나 유사 사례와에 대한 비교, 과거에 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회생한 혹시 케이스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있었는지 따져봤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례로 몇 해 전에 어떤 코스닥 기업은 감사 의견 거절 후에 개선 기간을 받아서 노력을 했는데 끝내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하고 퇴출을 됐고, 또 모그룹 계열사처럼 뭐 대주주 지원을 구사일생한 사례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이라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금양같이 독립된 중견 기업은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양이 살려면 결국에는 어떤 그 파트너, 어떤 새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과연 이 상황에서 뭐 인수 얘기가 나오고 저걸 할지 의문이 들죠. 인수합병 시장에서도 금양은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시각들이. 예.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부채가 워낙 많아서 인수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시장 전문가들은 금양 회생하는 그 시나리오에 되게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그 반응부터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뭐 냉담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가능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어디까지 확률은 낮지만 금양이 상장 폐지를 면할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어떤 가능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궁금해 하실 텐데, 대규모 자본 수혈이죠, 여러분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소 수천억 원대 신규 자금이 금양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 회사 재무 구조를 봤을 때 100억, 200억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부채 6천억 중에서 상당 부분을 커버할 만한 금액, 그리고 공장 완공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를 하면 제 생각에는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금양의 재무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건 맞아요. 감사인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이 현금 부족 상태가 해소되겠죠. 그렇다면 내년 그 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적정 의견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돈을 넣어줄까? 가능한 후보로 보면 뭐 전략적 투자 SI나 뭐 FI가 있겠죠. 동종업계 전략적 투자는 뭐 동종업계 기업이나 금양의 기술이 괜찮아 보여서 관심이 있는 기업일 테고, 재무적 투자는 뭐 이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 수익만 보고 투자를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이 뭐 또 배터리 업체들도 있어요. 그 해외 쪽 배터리 업체들. 세계적인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많이 있고 자본력도 막강하죠. 혹시 금양의 이 부산 공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투자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배터리 중견 기업들도 중국 그 자본 유치 사례가 있고 뭐 해외 유치 사례가 있잖아요. 반면에 국내 대기업이 이 금양을 인수할 가능성은 저는 글쎄요.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있는데 굳이 금양을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재무적 투자라면 금양의 이 상황이 워낙 위태로워서 조건이 매우 유리해야만 투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헐값의 지분을 매우 많이 받는다든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는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겠죠. 금양 주식이 현재 정지 상태라서 가치 산정이 사실 어렵잖아요. 예. 다만 거래 정지 전 시총이 6천억 원대다. 이거를 감안하겠죠. 감안하면은 아마 투자자들은 그 6천억 원 그 이하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분 이석과 경영권 변동을 감수해야 돼요. 새로운 큰손 주인이 나타난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가 성사가 되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나머지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자 불확실한 그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 이것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자구 노력. 이 외부 쪽 투자 유치도 중요한데요. 내부도 중요해요. 유광지 회장의 본인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리고 뉴스에 나왔던 게 이 개인 회사들이 2,760억 원의 이익 실현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회장이 진정으로 회사 주주를 살릴 의지가 있으면 아마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실 겁니다. 개인 회사들이 빌려준 그 685억 원을 출자전환해서 빚을 주식으로 바꿔준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미 이득 본 돈 일부를 회사의 증자에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조치. 그래야 시장에서 야 이거 회장이 살리려고 본인의, 어쨌든 본인 돈이잖아요, 그쵸? 예, 자산이 증식이 됐던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넣네, 다시 넣네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예.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은 회장님도 손해를 어느 정도 봐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회장이 이런 결단을 전혀 내리지 않고 외부 투자자만 오기를 바란다면 투자자들 자체도 회장의 태도를 보고 망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라면. 정작 대주주 본인은 희생 안 하면서 우리 돈만 필요로 하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회장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필요시에 경영진 교체나 뭐 이런 어떤 뭐 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부분까지 너무 깊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돈을 좀 어쨌든 넣어줄 투자자든 시간을 주는 거래소든 한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미래에 정말 잘된 사업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딱 그거예요. 지금 꿈만 크고 실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 이차전지 사업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사실 만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69 배터리 시제품 성능을 입증해서 자동차나 뭐 ESS 쪽으로 이 소규모 공급 계약을 추가적으로 따낸다든지, 뭐 이런 뭐 시험 생산 관련해서 뭐 나온다, 뭐 하면 아무튼 여러분들 뭐 리튬 광산 개발 관련해서 좀 더 실적적인 그런 그 진척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 올해도 끝까지 금형의 신규 사업에서 매출 한 푼 발생을 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가 만약에 된다 한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돈을 넣어도 사업을 못한다. 이러면 뭐 더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형 내부의 어떤 그 R&D 인력이랑 영업 인력은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되고, 사실상 시간은 촉박해요. 상패 실질심사 국면에서 이러한 사업 성과를 내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일에 가까우니까, 아무튼 적어도 신규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사업성 자료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투자 커뮤니티나 언론에 뭐 소식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게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회사 자체의 문제고, 한편으로는 한국거래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선기간 부여를 받으려면 거래소 심사위원들을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겠죠. 금형이 이의 신청서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가는 개선 계획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금감원도 문제고, 뭐 더블 그 공격, 더블 어택 관련해서 이제 앞선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엎질러진 문제고,
만약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유치건이 있다면 투자 확약서 같은 것이라도 받아서 제출을 해야 설득력이 생기겠죠. 또 위에서 언급한 대주주 지원이나 뭐 어떤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거, 사업 성과 자료 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서 어필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산시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당국의 프로젝트 지원 의향 같은 것도 자료에 넣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부산 기장 사업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지원 예정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레터라도 있으면 가점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래소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의 이 개선 기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하면 한숨 돌리게 돼요. 그 기간 동안 주식은 계속 정지되어 있지만 적어도 당장 퇴출은 면한 거니까. 그러면 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달성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반대로 거래소가 냉정하게 개선 기간 없이 그냥 퇴출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디엔드입니다. 그냥 이 뭐 완전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4월 11일까지 제출할 이 신청서가 금양 역사상 가장 중요한 종이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어려운 어떤 그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금양의 체력을 고려할 때 하나라도 해내기가 버거워 보이죠, 사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듯이 이론적으로 가는 길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금양이 상장 폐지를 면할 확률은, 이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 정도? 20% 정도. 상폐될 가능성 80%. 매우 냉혹한 전망이죠. 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단 우선 투자 유치부터가 난관이에요. 요즘 시장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쵸? 2차전지 열풍이 작년 같지 않아요. 글로벌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어요. 금양 같은 위험 자산에 큰 돈을 넣을 그 주체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오히려 미국에 몇십 조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를 해요, 오히려. 예, 혹여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더라도 기존 주주 가치가 큰 폭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지금 주가가 환산했을 때 10,000원이라고 해도 대규모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를 5,000원이나 3,000원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 주식 가치 엄청나게 떨어져요. 예, 상패만 면하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가가 다시 크게 오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회생 쪽으로 간다고 해도 과정이 험난합니다. 개선 기간이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 아주 불확실한 기다림이 계속 이어져요. 1년 내내 주식은 팔지도 못합니다. 매 분기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만 지켜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개선 기간 평가에서 또 적정 의견을 못 받으면 결국 그때 가서 상폐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시간만 끌다가 투자자들 패대기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폐로 진행되면은 사실상 지금 가격, 거래 정지 전 그 10,000원, 9,900원인가요? 이거 지금 가격도 유지되지 못하겠죠. 정리매매 기간에는 투기적으로 해서 이제 뭐 몇백원, 몇십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염두해 두세요. 현재 금양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만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해두시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예, 뭐 커뮤니티에 들어서 뭐 살려달라 뭐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금양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매우 낮습니다. 다만 그리고 설령 살아나더라도 현 주주분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점은 염두해 두시고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뭐 이제 막 제 채널을 보시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미 커뮤니티 내에서 대응 다 하신 분들, 저희 커뮤니티에 진작에 계셨던 분들은 2차전지 아예 투자를 다 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 기록들이 있어요. 뭐 매도 관련해서 하도 많이 보여드려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막 이 반대로 생각하고 왜 2차전지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게 된 거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좋은데 안 좋게 필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미 뭐 마음이 참 복잡하실 텐데 이미 큰 손실을 입었고 주식은 거래 정지로 묶여있고 회사에서 사과문은 나왔지만 믿음직스럽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딱 똑바로 차리시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려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금양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예? 주가 6만원대 넘어서도 그때도 심지어 물론 기업이 어려울 때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그래요. 언젠가 다시 잘 되기 바라지만 보상 잘 되면 뭐 보상 받겠지 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예요. 자선 사업이나 동정심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은 훌륭합니다. 네, 훌륭하지만 투자에서는 냉혹한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경영진이나 대주주 역시 우리의 돈을 선의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움직여요. 우리의 호의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냉정하게 내 돈을 지키는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일단 뭐 이미 늦었지만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뭐 내 주식 평가에 거의 90% 넘게 빠져 있는 현실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내가 산 가격이 언젠가 다시 오겠지? 희망회를 멈추세요. 그 가격은 아마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10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잡으신 분들은 솔직히 회생해도 그 가격이 복구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손실을 인정하는 것은 괴롭지만 그래야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듣기 싫고 2차전지에만 투자하실 분들은 커뮤니티 신청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이 상장 폐지 확정은 이 경우에는 적리매매에서 몇백원 뭐 몇천원이라도 받고 팔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뭐 아예 장외에서 휴지조각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돈 다 날렸다는 상황까지도 마음 한편에 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상패 결정이 뭐 떨어지면 패닉에 빠져서 극단적인 뭐 말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리스크가 큰 주식임을 알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고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결과로 손실이 현실화되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뭐 혹시나 상패를 모면하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그때는 너무 연연히 미련 갖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소식이 전해서서 뭐 상장 유지가 결정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겠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의 영광을 빠르게 찾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반등이 마지막 출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전 가까이 올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라는 식으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회복된 가격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실제로 금양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도 그때도 비중 축소 의견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13만 원에서 수익 실현도 했어요. 실제로 아카데미에서 공개도 했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기사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과한 미련은 금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가장 큰 교훈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들어오셨을 때 작년에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 LNF 금양 에코프로 다 2차전지 그게 분산 투자예요.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섹터 그냥 분할 투자예요.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차트가 다 똑같이 내려가는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부분, 기업 내용을 냉정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세 전환해야 될 때는 태세 전환을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뭐 심지어 2차전지에 뭐 전재산, 뭐 대출, 가족 명의의 자금까지 넣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 종목에 그런 식으로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 수가 있고 하물며 이 지금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예? 몰빵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를 보면 참 양면성이 많이 드러나죠. 예. 뭐 2차전지 저점이다 수도 없이 아직까지도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대로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이 유튜버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데 리스크 경고를 드려요. 예.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투자할 때도 그렇고 결국 결정은 투자자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한 그냥 무료 플랫폼이지 여기서 뭐 저의 직접적인 코멘트를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듣되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이전에 그 작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금양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막 그 비중 축소 2차전지 뭐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려요. 라이브 방송하고. 예. 그리고 금양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내면서도 좀 욕도 좀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언을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피해를 줄였죠, 다. 예. 앞으로도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필터링을 해서 걸러서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끝으로 금양이 부디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기적적으로 상장 유지에 성공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주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땀을 흘리는 직원들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일이고 부산시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혹여 있을지 모르는 호재에도 냉정하시길 바라겠어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이게 지속 가능한 변화인가 자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면 됩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금형이라는 큰 돌부리에 한번 넘어졌지만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이 앞으로의 이 투자 여정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앞으로 계속 건강한 투자 문화랑 똑똑한 어떤 스페셜하고 특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공유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냉철함 속에 희망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돈을 잃었을 때 교훈까지 잃으면 진짜 손해고 돈을 잃어도 교훈을 얻으면 다음에 그 이상 벌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을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